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2022학년도 전형계획 영상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천대학교 편입니다. 어떤 학교를 먼저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매번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작년하고 뭔가 좀 바뀐 게 많은 학교들을 좀 먼저 선정해서, 물론 제 마음입니다만, 가천대학교, 매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전형계획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제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이 가천대학교 전형계획을 디자인한 사람은 학교에서 상을 줘야 된다. 왜냐? 지금 가천대학교 정도 들어는 보신 적이 있죠. 지금 아마 수험생들 중에서는 내가 가천대를 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거나 가천대 따위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월 모평을 보고 막상 여러분들이 먼저 상담을 하시게 되면 이 학교는 굉장한 후보군에 올라옵니다. 안전빵으로 쓰는 전형도 있고, 내가 지금 내신으로나 모의고사 등급으로는 좀 어렵다 싶어도 한 번쯤 질러볼 수 있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정시를 쓰더라도 내가 네 과목 다 잘 보진 못하는데 한 두 과목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혹 하는 제안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학교가 되게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섭이라고 하죠. 야, 그 학교 진짜 경쟁률도 세고 학생들이 하도 많이 있어서 야, 원섭이로만 몇 억을 벌었다, 막 이런 썰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학교가 약간 그런 쪽에 속합니다. 탑5 안에 원섭이로 받는 학교입니다. 자, 어쨌든 이 가천대학교는 오늘 준비를 했는데,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볼 텐데, 인원은 꽤 많이 뽑습니다. 거의 한 4,000명 정도를 뽑는데, 가천대학교 하면 수험생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적성의 왕이다 라는 표현을 갖다 붙일 정도로 적성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을 좀 해놨죠. 적성 우수에서 교과 전형의 한 축으로 1,000명을 넘게 뽑았습니다. 적성으로 1,000명. 보통 가천대학교 적성이 어느 정도 등급되는 학생들이 쓰는 거였냐면 3점 후반 또는 4점 초중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트라이 하던 그런 전형입니다. 자, 내신이 4 후반, 4 초 뭐 이 정도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목고가 아닌 이상 인서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도권도 쉽지는 않죠. 그런데 가천대는 이 학생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이 전형을 만들어서 굉장히 재미를 봤죠. 대표적으로 산기대, 수원대, 가천대 이런 학교들이 적성 전형으로 학생들을 꽤 많이 모았었는데, 요게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가천대학교 전형에서 가장 특이한 건 적성 우수자가 사라졌고, 논술 우수가 생겼죠. 이건 비슷하죠? 1,000몇 명에서 900명대로 살짝 떨어졌습니다만, 논술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 이 영상의 테마는, 자, 가천대 논술 어떻게 바뀌었냐? 적성으로 뽑다가 논술로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조금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천대 굉장히 쓸만한 학교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수시로 한 대충 전체가 4,000명 되는데 수시로 한 3,000명 가까이 뽑고 정시로 1,000명 남짓을 뽑습니다. 정원 내외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전체 한 4명 중에 3명은 수시로 가고 4명 중에 1명 정도는 정시로 간다. 저희가 영상 몇 번 찍어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내년에 또는 올해 정시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잖아 라고 하지만, 그거는 서울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 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200개 정도 되는 학교로 확장을 시키면 역시 교과 전형이 짱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대신 적성 대신 뭐가 생겼다? 논술이 생겼다. 이게 이제 간추리, 목차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씩 살펴보시기 전에 이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학교 원서를 써야겠다 그러면 이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죠. 입학처 홈페이지가 대부분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학생을 어떻게 뽑겠다라고 설명도 나와 있는데,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선배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고 이 학교에 합격했다는 입결 발표가 나오는데, 가천대는 이 입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미리 학교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가천대를 쓰실 때 입결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버프가 많습니다. 이 입결 그 발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가천대가 이 정도 등급이 돼야 간다고? 라고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살짝 들여다보면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기본 점수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내신이나 또는 수능, 가중치도 독특하게 운영한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카드 한 장 정도는 가천대. 즉, 내신 3점대에서 4점대 되는 학생들은 가천대 카드는 한 장 정도는 쓸 수 있게끔 밑밥이 굉장히 잘 깔려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적성을 폐지하고 논술이 신설이 됐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걸 새로 생겼고 바람개비 전형을 축소했다. 작년에 바람개비 1, 2라는 걸 하나를 날려버리고 직윤으로 바뀌었고 적성을 없애고 논술을 바뀌었다. 이 두 가지 측이 특징입니다. 먼저 학생부 우수자 전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 영역,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로 가는 거? 그쵸? 내가 내신 점수로 쓰는 겁니다. 자, 보시면 내신의 이제 기본 점수는 뭐냐면 내신으로 줄을 세운다라는 얘기고 큰 차이는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439에서 412로 살짝 줄었다라는 정도. 교과 80에 비교과 20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잘 보이셔야 됩니다. 가천대는 비교과 20이 뭐냐면 출결 봉사 이런 겁니다. 자, 올해는 또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안 갔죠. 그러다 보니 지각으로 되는 페널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교과 100%가 아니라 80%의 비교과 20을 넣었기 때문에 이 20%는 20점 정도는 기본 점수로 깔고 간다. 당연히 내신 산출을 할 때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아직 수시 전형이 명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교과 80을 하더라도 전과목 평균이 아닙니다. 어떻게 매기냐면 잘 본 과목을 비중치를 많이 쳐줍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잘 본 과목에 가중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평균 냈을 때의 내신보다는 가천대식으로 내신을 계산했을 때 등급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환산을 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수능 최저는 2합 6 정도. 물론 의대 같은 경우가 있지요. 길병원. 거기는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과들은 2합 6 정도의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바뀌지 않았으니까 참고하시고 요겁니다.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자, 새로 생긴 거 어느 부분이 바뀌었냐면 지균이라고 그래서 이 원래 지균은 어느 학교에서 많이 쓰던 용어냐면 서울대에서 우리가 서울대쯤 되는데 그 서울이나 또는 특정한 학교들의 학생들을 몰빵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한테 티켓을 2장씩 뿌립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죠. 약간 그런 컨셉이었는데 보시면 작년에 바람개비 2를 살짝 수정한 포인트인데 서류 70에 면접 30 보던 걸 교과 60에 면접 40으로 살짝 바꿨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서류 70을 받기 때문에 종합전형 형태였던 거를 교과 60이 되는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교과 전형과 차이는 뭐냐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를 80% 봤던 건데 얘는 교과를 60%만 보고 면접이 들어가죠. 얼굴 한 번은 보고 뽑는다는 얘기죠. 약간 종합전형의 성격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파란색입니다. 왜 두 가지를 묶었냐면 이게 면접 40%가 들어가는데 그 수능 끝나고 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넣었어, 합격해, 그러면 끝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천대에 수시에 납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내가 안전병으로 가천대 쓰고 싶은데 이게 붙어도 조금 애매모호해. 또는 내가 정시를 트라이 할 건데 혹시나 내가 수능시험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요런 정도 전형을 한번 질러보는 거죠. 왜? 면접이 수능 끝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시험을 딱 봤는데 가채점을 했더니 시험 점수가 엄청 잘 나왔어. 예상대로 오케이. 가천대보다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다면 뭐 하면 된다? 면접을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불합격이 되겠죠? 그리고 정시 지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보험인데 진짜 안전빵이죠.
수능 별로네? 면접 보러 가면 됩니다. 수능 잘 봤네? 면접 보러 안 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요 비슷한 부분으로 제가 묶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균형이 신설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교과 전형이고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본다는 게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이게 작년에 바람개비 2라는 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실 때 그 전형과 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바람개비 전형, 종합전형이죠. 이것도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즉, 오리지널 교과 전형과 오리지널 종합 전형은 그대로 살려놨고, 인원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로 전년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뽑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뭐냐?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오늘 그 영상에, 뭐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작년까지는 뭐가 있었냐? 적성고사라는 게 있었죠. 자, 적성고사라는 거 정말 다 아시겠지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내가 이 학교에 맞는가 또는 이과에 맞는지 적성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미니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 먼저 계략적인 걸 살펴보면 1000명에 900명 정도 됐고 적성과 교과를 합쳤고 논술과 교과를 합쳤습니다. 즉 교과가 베이스에 깔려 있지만 이 두 전형의 특징은 적성고사라든가 논술고사를 잘 보기만 하면 합격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정도의 등급 학생들이 많이 봤냐면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초반 정도 학생들이 많이 봤습니다. 수능체제가 없던데 올해는 수능체제가 살짝 걸려있지만 3등급 하나입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서 3등급 하나 정도면 높은 게 아니죠. 그래서 논술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논술고사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셨던 분들은 찾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문과 논술은 글쓰기입니다. 보통 한 문제에서 많아야 세 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과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풀이죠. 보통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고 새끼 문제까지가 나오면 실은 크게 한 문제나 두 문제를 푸는 거긴 하지만 점수 배점을 좀 나누어서 평가를 하기 편하게 작은 문제들이 모여있죠. 즉, 한 세 문제 언저리 정도의 조금 어려운 문제나 글쓰기를 푸는 거였는데, 자, 요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신설인데, 적성 유형의 논술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적성고사는 국어 20점, 수학 20점, 영어 10문제에서 한 50문제 정도를 1시간 동안에 푸는 스타일입니다. 즉, 미니 수능 형식의 약간 보면 모의고사 보는 느낌입니다. 문제 직접 풀어야 되고 객관식으로 답도 찍어야 되고 이런 거였죠. 근데 보통 다른 학교랑 달리 가천대 논술 아직은 입시 요강이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전형 계획을 기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문항수가 몇 문제냐면 인문계는 국어가 9문제고 수학이 6문제고 자연은 국어가 6문제고 수학이 9문제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문과는 글쓰기고 이과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과, 이과 상관없이 전부 국어랑 수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고사의 전신이 조금 살아있는 거죠. 자,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전에 있는 적성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에서 50문제를 풀어서 1시간 동안 푸는데 이 중에 230점을 기본 점수로 깔고 170점이 더해져서 400점 만점으로 학생들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논술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15문제를 냅니다. 6문제, 9문제 합치면 15문제가 되죠. 거기에 10점씩 배점에 들어와서 150점이 환산이 되고 기본 점수가 무려 몇 점이냐면 450점이 기본 점수가 됩니다. 즉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우야, 가천대 적성을 보면 논술을 보면 이 정도를 맞아야 붙는다고? 라고 깜짝 놀라실 수 있겠지만 기본 점수가 75점입니다. 즉 100점 만점의 시험인데 점만 찍어도 75점을 주는 거죠. 여기에 내가 한 문제 풀 때마다 10점씩이 추가됩니다. 즉 물론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변별력이 생기고 내신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위는 매길 수 있지만 이 평균점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예년에 가천대학교의 적성시험 같은 건 100점 만점에 약 70점에서 75점 정도를 맞게 되면 대부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점수가 여기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30점, 즉 400점에서 230점, 한 60% 정도의 기본 점수에서 450점, 즉 600에서 450점 정도가 기본 점수로 깔렸기 때문에 75점 받고 시작하는 거죠. 출제 범위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자, 1학년 국어에다가 문학, 독서, 화작, 문법이죠. 뭐 국어가 2학년과 3학년의 커리가 큰 차이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어 문제가 좀 나오는데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장문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짧게 서술형 문제가 여러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은 더 웃깁니다. 수학 1, 2가 있습니다. 즉 수학 1과 수학 2가 출제 범위라는 얘기죠. 무슨 뜻이다? 그렇죠. 올해부터 새로 바뀌는 선택형 수능에서 선택 과목은 문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1, 수2는 어떻게 되죠? 공통 과목이죠. 올해 모의고사 보셨죠? 1번부터 22번에 해당되는 공통 과목. 다시 말해서 분명히 문과든 이과든 상관이 없는데 국어와 수학이 공통이고 이과 수학이나 선택 과목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 쏠쏠하죠. 분명히 문이과들 통합 교차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을 만들어낸 거죠. 전형 진짜 잘 만듭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래? 내가 올해 정시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도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수능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전 과목 잘 보긴 좀 힘들 것 같아. 그런데 국어랑 수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 학교 적성 한번 트라이 해볼까? 충분히 생각해 볼만 합니다. 어차피 하는 공부 간 김에 조금 더 색깔을 추가하자.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술고사, 다른 학교에서 보는 논술고사랑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가천대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아직은 모의논술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시중에 학교들 이제 다니면서 모의논술을 보고 그걸 이제 피드백하는 정도 지금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험을 본 친구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마치 그 서술형 수능 문제 푸는 것 같다라는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험지가 오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다 걷어갔다고 하니까 분명히 홈페이지에 모의논술 문제가 게재가 되면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문제 슬쩍 봤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형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정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정시 전형을 설명할 때 그렇죠. 수능만 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리 제가 말씀드릴 거는 특별히 없고 일단 수능 정보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원서를 잘 쓰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가천대는 좀 다릅니다. 이 정시 전형만큼도 얼마나 학생들을 혹하게 꼬시냐면 먼저 일반 전형 1이 있고 일반 전형 2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 1, 2는 어떻게 다르냐면 물론 수능으로 뽑습니다. 수능으로 뽑는데 뭐가 다르냐면 좀 작아서 안 보실 텐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국어 수학이 35, 25 그 다음에 영어가 20에 탐구가 2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어와 수학이 칸이 합쳐져 있는 상태로 35, 25가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 잘 본 게 35입니다. 내가 문과인데 수학을 잘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국어 35, 수학 25 했을 때 불리하죠. 왜? 난 수학을 더 잘 봤는데. 이과인데 내가 국어를 잘 볼 수도 있죠. 거꾸로 말하면 수학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국어 25, 35 하면 불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국어, 수학은 둘 중에 잘 본 게 35, 못 본 게 25, 영어 탐구는 똑같이 20%를 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가중치가 적용이 되죠. 그럼 평소 내가 정시를 N빵 했을 때보다 100분위 평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반 전형 1은 이렇게 됐는데 2는 어떻게 되느냐? 자, 좀 적게 뽑습니다만 더 웃긴 거는 자, 탐구 2막이고 우수한 순으로 되어 있는 4, 3, 2,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 과목에서 45, 30, 15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는 4, 3, 2, 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세 과목 보던 거를 네 과목 보는 걸로 퉁쳐서 했습니다만 뭐 별로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자, 뭐가 다르냐면 탐구가 두 과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쳐주냐면 다른 과목으로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탐구를 두 과목을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 탐구 2에서 총 5과목이 되는 거고 이 중에 잘 본 거 4과목만 4, 3, 2, 1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문과든 이과는 상관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편차가 좀 크고 표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수학이라든가 또는 요즘에 국어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국어라든가 이런 걸 한 과목을 기가 막히게 잘 봤다. 그러면 이 40%의 버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영어가 등급제니까 등급이 좀 잘 나오는 편이겠죠? 근데 내가 탐구 과목은 어쩌다 보니 고3 올라와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4순위로 밀려서 10% 정도의 디버프를 받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잘 본 거에는 조금 얹어주고 못 본 거는 조금 까주는 형식이에요. 이거를 합산을 해서 100% 100분위로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100분위가 훅 올라갑니다. 가천대 입결과 이 전형 방식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입학처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평균 등급이나 커트라인이나 혹은 이 백분위 같은 걸 살펴보시면 내가 알던 가천대 정도의 위치, 우리가 보통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스카이, 중경인시, 서성한, 중경인시, 건동하고 서울에서 끊기는 게 국숭세단, 그 다음에 광명상가 정도에서 서울이 끊기죠. 그 다음 세 글자가 더 있는 바로 인가경,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요걸 세 개 묶어서 인가경이라고 하는데 내가 서울은 어려워도 수도권에 좀 괜찮은 학교를 좀 가야겠다. 그래도 이름 들어본 학교에 가야겠다 그러면 인천대나 가천대 같은 학교들이 이제 후보에 좀 오르는 거죠. 그 라인에서 요런 전형들, 특이한 전형들을 쓰는 학교를 가천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병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 일반 전형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반 전형 1에서는 탐구 한 과목인 대신에 기하 미적분 과탐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근데 5% 3% 정도 되기 때문에 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천대 라인 정도에서 수학을 굳이 미적분이나 또는 기하를 선택해서 5%의 가산점을 받느니 확통 선택해서 한 문제만 더 맞으면 5% 이상의 버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시 일반 전형 2는 4, 3, 2, 1%로 했는데 과탐을 또는 사탐을 두 과목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내가 국어,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사회나 탐구를 잘하는 것도 분명히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죠.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공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탐구를 파는 것도 가천대 지원 전략의 약간의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천대학교 전형을 좀 살펴봤는데 분명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만 괜히 원서비로 탑5 안에 드는 학교가 아닙니다. 종합전형, 교과전형 깔려있죠. 적성 대신에 논술을 보는데 논술의 적성 비슷하게, 즉 엄청나게 공부한다기보다는 좀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는 거, 정시도 과목별 버프가 되게 심하다는 거, 그리고 종합전형 하나 있는 거, 학교정 추천 같은 것도 면접을 수능 이후로 세팅을 해 놓으면서 약간 보험 형식으로 카드를 한 장 소비하게 한다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충분히 여러 학생들한테 매력적인 요소들이 충분한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입시 정말 변화가 많죠. 그 변화가 많은 중에서도 굉장히 특색 있던 전형을 가진 가천대학교고 최근에 인지도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내 3학년 내신이 요 라인에 걸리는 학생이라면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